사실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간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간이 망가지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살은 자꾸 쪄서 빠지지 않게 되죠. 간은요, 재생 능력이 강한 장기예요. 그래서 우리 간이 식해줬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지방간을 없애기 위해 간의 재생을 돕는 음식이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도저히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든든한 식사부터 간식, 음료까지 제가 딱 찍어 드릴게요. 정말 눈꽃만큼 먹고 열심히 운동했지만 살이 잘 안 빠지셔서 걱정이셨던 분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무조건 살 빠지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방법을요, 눈 딱 감고 일주일만 실천을 해보세요. 사실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간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간이 망가지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살은 자꾸 쪄서 빠지지 않게 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는 영노화 다이어트 전문가 닥터벨 이종민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요, 비만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 저 건강검진 받았는데 저 지방간이래요.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좀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이 살이 빠지지 않아서 걱정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절대 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간이 망가졌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실패한 이유는 지방간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간 낫는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슬프게도 아직까지는 지방간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면요, 망가진 간이 되돌려져서 살이 저절로 쭉쭉 빠지실 겁니다. 다이어트 해도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열심히 봐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지방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간에 기름이 낀 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간의 무게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5% 이상을 넘어갈 때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왼쪽이요, 정상적인 간이고요. 오른쪽이 노랗게 지방이 껴있는 지방간입니다. 무려 한국인 3명 중 1명이 이 지방간을 갖고 있는데요. 예전에는요, 술을 많이 마시고 50대는 넘어가야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30대, 40대가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술을 마시지 않는 10대나 그보다 더 어린 연령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왜 지방간이 되면 살이 찔까요?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건 뇌지만 우리 이 노래 알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모든 건 간 때문이야. 바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건 간입니다. 간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요. 이를 몸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포도당이나 콜레스테롤이 간, 내장, 피하 등의 지방으로 저장되게 되면서 체중도 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소주를 한 2~3병씩 매일 마시면 어떻게 되죠? 간이 망가지면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됩니다. 그럼 배가 볼록하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즉 간이 먼저 나빠지면 그 다음에 뭐가 찐다? 살이 찝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마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조직검사상의 지방간 소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지나치게 풍요로워진 현대인의 식습관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을 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잉여 탄수화물이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저장이 됩니다. 간에 지속적으로 쌓이는 중성지방은요, 바로 염증의 원인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당뇨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으면요, 당뇨 발생 위험이 80%나 올라갑니다. 간에 쌓인 지방 때문에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특히 공복 혈당이 점점 더 오르면서
당뇨 진단을 받게 되고요. 나아가서 당뇨의 가장 무서운 발가락도 썩고 손가락도 썩고 그다음에 뭔가 눈도 안 보이고 투석도 할 수 있는 바로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까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당뇨도 문제지만요. 지방간을 방치하면 간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간이 손상돼 버릴 수 있습니다. 지방간으로 인해 간세포의 염증과 괴사가 늘어나면요. 간염이 생기고요. 이 간염이 만성화될 경우는 간이 섬유화가 되는, 즉 딱딱해지는 간경변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행히요. 단순 지방간은요. 우리가 술 끊고요. 식생활 조절하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지방간이 이렇게 딱딱한 간경변 단계까지 되면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간은요. 혈행을 막아버려서 이 간 위로는 식도혈관을 부풀게 해서요. 이 작은 자극에도 막 출혈이 줄줄줄 생겨서 정말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고요. 저도 응급실에서 근무를 할 때 이렇게 과다출혈 환자 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간 아래로는요. 복수가 차서 매일매일 배에 호수를 꽂아서 물을 뽑아야 하거나 간의 해독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간성 혼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간경화는요. 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암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조금 낀 간 별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지방간을 방치하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지방간을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간을 만드는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 음식 잘 듣고 꼭 피해서 드세요. 지방간을 만드는 음식 1순위는 당연하게도 술입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간 안에서 지방을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하고요. 거기에 이미 있던 간 안에 있는 지방을 못 태우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간에서 이 지방을 혈액으로 방출을 하는데요. 이런 지방이 방출하는 것도 방해하기 때문에 간에 이 지방이 가득가득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방간 진단받고 술 못 끊으시는 분들 정말 큰일 납니다. 2위는요, 바로 과당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요, 과한 과당 섭취 때문에 생기는데요. 과당이 많은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달달한 설탕이에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이당류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렇게 딱 분해가 돼요. 근데 이 포도당은요,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우리 몸을 막 움직이게 하고요.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을 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들로 쓰이죠. 하지만 이 과당도요, 원래 이 포도당이 부족하면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달달한 음식을 많이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과일이나 아니면 과자나 케이크 이런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당과 과당의 과잉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은요, 보통 간 안에서 중성지방으로 비축이 됩니다. 근데 과당이 설탕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일에도 있고요. 사탕, 아이스크림, 콜라, 사이다, 과일음료 등등 가공된 음식에 다 과당이 들어있어요. 이런 달달한 당 음식을 모조리 끊어주셔야 합니다. 3위는요, 과자, 떡, 빵, 면 같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밀을 흡수가 잘 되도록 정제한 다음 더 흡수가 잘 되게 이게 쫙쫙쫙쫙 빻아놓은 게 밀가루잖아요. 이 밀가루로 만든 빵, 면 같은 음식은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몸에 탄수화물을 공급합니다. 원장님, 저는 달달한 음식은 별로 좋아해서 안 먹어요. 그런데 살이 잘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 빵, 떡, 면, 밀가루 음식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식사 때 뭐 떡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니면 여름에 시원한 냉면이나 겨울에 따뜻한 칼국수, 잔치국수 등 면 음식 맛있는 거 많죠. 이렇게 밀가루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는데 우리 사실은 너무 바쁘잖아요. 점심 먹고. 그러면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저녁 먹고 너무 피곤하니까 소파에 바로 누워버리면 이 혈당을 즉시 쓰지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인슐린이 다량 분비되면서 빠르게 올라간 당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를 바로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응성 저혈당도요, 저혈당이랑 증상은 똑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밀가루 파티로 점심 먹고 나면 뭔가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막 나른하고 졸리고 무기력해질 때 있죠. 그리고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뭐 우리 탕비실에 뭐가 있나 하면서 달달한 거를 찾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부작용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혈당은요, 간의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지방간이 되고요.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살은 자꾸자꾸 찌는데 잘 안 빠지게 됩니다. 3위는요, 바로 튀긴 음식이나 짠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이나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칼로리 섭취가 증가하게 돼요. 우리 튀긴 음식 맛있잖아요. 그리고 짭짤한 음식도 아무래도 우리 미각을 건드리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튀기는 데 쓰인 나쁜 지방은요, 간에 염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향신료나 허브를 사용을 해봤더니 소금 사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이 음식이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의 풍미를 더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음식을 튀기는 대신에 이 굽거나 찜을 해서 건강에 더 좋은 방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지방간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간을 만드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방간은 다행히 식사를 바꾸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간은요, 재생 능력이 강한 장기예요. 그래서 우리 간 이식해줬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간을 잘라냈는데 이식해줬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간 이식을 한다고 우리 간의 70%를 떼어줘도 이 30% 정도만 남아있다면 2주에서 3주 뒤에는 수술 전 크기의 70%까지, 즉 40%가 재생이 되고요.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수술 전 크기로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방간을 없애기 위해 간의 재생을 돕는 음식이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도저히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든든한 식사부터 간식, 음료까지 제가 딱 찍어 드릴게요. 지방간을 없앨 수 있는 음식 첫 번째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요, 인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인돌 성분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정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2020년 연구에는요, 혈중 인돌 수치가 낮을수록 간에 지방이 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돌 수치를 높여주면 간에 지방이 끼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 간의 염증 수치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어떻게 먹으면 지방간에 더 좋을까요? 물론 양배추를 그냥 썰어서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요, 살짝 열을 가하시는 겁니다. 100도씨 이상에서 잠깐 데치거나요, 짧은 시간을 삶아서 드시면 훨씬 더 소화나 흡수적인 면에서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브로콜리입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를 보면요,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3회 내지 5회 정도 꾸준하게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간에 지방이 끼는 것이 적고 간염 발생 위험률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브로콜리 속에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설포라판 때문인데요. 간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으면 좀 더 효과적일까요? 실제로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쳤을 때는요, 이 설포라판 성분이 거의 3분의 1까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쪘을 때는요, 이 설포라판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브로콜리 드실 때는요, 끓는 물에 데치는 것보다는 살짝 찌는 정도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녹색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미나리, 케일 등 이런 녹색잎 채소에는요, 엽산, 비타민 A, B, C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요, 간경화의 원인인 나쁜 지방과 혈당을요, 온몸에 흡착해서 천천히 흡수시키게 도와주고요. 또 이거를 끌고 나가서 배출하는 데도 도와줍니다. 특히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은요, 우리 간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효소인 이 글루타치온이 잘 합성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지방간 케어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녹색잎 채소는 어떻게 먹어야 지방간에 가장 좋을까요?
2021년도에 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먹으면 지방간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익히지 않은 시금치에서 익힌 시금치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금치를 조리하면서 열이 가해지잖아요. 이런 열은 폴리페놀 함량이나 항산화 활성을 줄여서 익히지 않은 시금치보다 더 낮은 효과가 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 케어를 위해서는 녹색잎 채소를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쳐 먹는 것보다는요, 거꾸로 생으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만 사실 이 시금치 생으로 드시기에는 좀 어렵죠. 그럴 때에는 끓는 물에 아주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두부의 양질의 단백질은요, 간세포의 재생을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콩류 섭취는 비만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혈당이나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콩에 있는 베타콘글리시닌은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내장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요, 지방간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맛있는 두부 잘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로 강황입니다. 저 카레 정말 좋아하는데요. 카레에 들어가는 이 노란색 가루인 강황. 강황의 뿌리는 항산화 기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강황의 활성 성분인 고용량의 커큐민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간 손상 인자를 줄여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황 보충제를 가지고 진행된 연구에서도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이 두 가지 간효소가 있었어요. 혈청 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와 아스파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 이 두 가지 수치 모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두부를 다 넣고요, 거기에 강황을 솔솔 얹어서 마녀 수프를 끓여 먹거나 아니면 카레를 자주 해 먹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소들이 너무 푹 삶아지면 좋은 성분들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푹 삶아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저는 큰 냄비에 끓여 놓고 소분해서 얼린 뒤에 한 팩씩 데워 먹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식이섬유, 간에도 이 3마리 토끼를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바로 생선입니다. 연어, 꽁치, 고등어, 삼치, 참치 같은 생선의 양질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 생선에 뭐가 들어있죠?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이 오메가3는 간 염증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지방간을 줄이고 우리 몸에도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중성지방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바로 유산균 음식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인 김치와 요거트는요, 지방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요, 3개월간 유산균을 꾸준히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비교해보니 장내 미생물이 좋은 유익균이 이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증가했고요. 중성지방 수치는 줄어들었고 간내 지방량 또한 약 2.6%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내 세균 중에서 뚱보균이다, 날씬균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장내 세균이 좋은 세균으로 바뀔수록 몸에 있는 지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인데요. 유산균을 통해서 장내 세균이 좋아지면 지방도 감소하면서 그와 함께 중성지방 수치도 감소하고 또 간에 낀 지방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프나 카레만으로 후루룩 밥 먹고 끝내기는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 생선구이 한쪽과 김치를 곁들이면 식사가 더 풍부해지고 배부르게 드실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요거트 간식까지 딱 드시면 우리 화장실 가는 걱정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입맛도 깔끔해지면서 정말 우리 나가서 먹는 식사 부럽지 않을 겁니다. 여덟 번째는 해바라기씨입니다. 해바라기씨는 주로 지방간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E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국인에서 1일 비타민 E의 성인 권장량은 8g입니다. 매일 해바라기씨를 50g 먹는다면 1일 섭취해야 할 비타민 양보다 약간 높은 한 10g의 비타민 E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입이 심심할 때 있죠. 달달한 간식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루 50g의 해바라기씨를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이럴 때 곁들이면 좋은 두 가지 음료도 같이 추천해 드릴게요.
9번째는 바로 커피입니다. 사실 커피는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간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방간에 좋은 음식 중에서도 커피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간 전문 학술지에서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률이 23%나 감소된다고 했어요. 또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간 섬유화로 진행될 확률이 32%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커피에는 카페인 이외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커피의 풍부한 폴리페놀은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간을 보호하는 효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커피를 과하게 많이 드시는 것은 사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하루에 저는 여러 잔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저도 커피 중독이라 하루에 뭐 두세 잔 먹을 때도 있는데, 이런 분들, 저 같은 분들이라면 저카페인이나 아니면 디카페인 커피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바로 녹차입니다. 사실 녹차는 너무너무 좋은 차죠. 커피와 마찬가지로 녹차 안에는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방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동물 실험에서 16주간 생쥐들에게 고지방시기를 먹였는데요. 한 그룹은 고지방시기와 녹차 추출물을 함께 먹이면서 운동까지 함께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지방시기만 먹인 경우보다 간에 생기는 지방 축적이 75%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운동은 시키지 않고 녹차 추출물만 먹인 경우에는요, 간에 지방이 끼는 지방 축적이 50%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녹차도 카페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 시간보다는 오전 시간에 드실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식사부터요, 간식, 음료까지 열심히 다 찍찍찍 찍어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은 대표적인 영노화 장기입니다. 간의 70%를 떼어내도 2주 뒤에는 다시 70%까지 재생된다고 말씀드렸죠. 흰머리나 주름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지만 간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이 잘 안 빠지셔서 고민이셨던 분들, 밀가루 음식, 술, 음료, 튀기고 짠 음식 딱 끊고요, 일주일 동안 야채 두부 카레, 마녀 스프, 김치로 식사를 딱 하시고 거기에 요거트, 해바라기씨 간식을 딱 챙겨 드신 다음에 음료로는 커피와 녹차를 한 잔씩 드시면서 간지방을 싹 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주일만 하셔도 간이 건강해지면서 피로감이 줄고 배부르게 살이 줄줄 빠질 겁니다. 이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꼭 해줘야 합니다. 이 숨이 차지 않는 유산소 운동은요,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살을 빼려면 꼭 숨이 차도록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빠르게 걸어주세요. 특히 근육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더 많은 지방이 축적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숨만 쉬어도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근력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식단과 운동을 딱 일주일 한다고 해서 간을 100% 완벽하게 되돌릴 수 있다는 아니지만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3개월 동안 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 시작하기도 싫고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소 기간을 저는 딱 일주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 해보시면요, 입맛이 바뀌면서 이거 생각보다 할만한데?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기왕 한 김에 내가 간을 완전히 쌩쌩하게 만들어 보자 하면서 3개월을 제대로 한번 해보셔서 간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끝났다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뭐 피자, 탕수육 다 시켜 먹고 포금하시면 바로 헛수고 되시는 거 아시죠? 일주일 끝난 뒤에는요, 아주 가끔 뭐 술도 한 잔씩 하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뭐 피자나 뭐 이런 밀가루 음식 먹기도 하고 요런 치팅 하시고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평소에 드실 때에는 요렇게 깨끗한 지방간 없애는 식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죽어도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은 딱 눈 감고 일주일 제가 말씀드린 간 재생하시면 무조건 살 빠집니다. 일단 일주일만 하셔도요, 간 절반 정도로 회복한 셈이니까요. 오늘부터 우리 1일이에요. 일주일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만나요. 안녕.